안녕하세요, 도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스페인어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 지인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학교가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대학교 때 이제 스페인어를 진짜 막 열심히 공부했던 게 생각이 나면서 지금까지 스페인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왔나, 그 당시에 어떻게 공부를 했나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어떻게 스페인어를 공부했는지, 어떻게 계속 또 스페인어를 공부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수업을 통해서 스페인어를 처음 배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수업 교재로 공부한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처음 했던 공부 방법이 그냥 무조건 암기. 그냥 무조건 암기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진짜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단어도 엄청 외우고 문법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진짜 무조건 외우고 게다가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무조건 그냥 일단은 다 집어넣자, 무조건 다 외우자에 저는 치중해서 처음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들었던 수업이 이제 문법, 작문, 강독, 회화 이렇게 해서 진짜 딱 기초가 되는 그 스페인어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때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 게 이제 기초 문법책으로 문법의 기초를 잘 다지는 거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들에서 발간하는 그런 문법책들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문법책에 나오는 예시들, 예제들 있잖아요. 그 문장을 그냥 통으로 외웠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시험 때문에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예를 들면 뭐 접속법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희망이나 소망 이런 거를 나타낼 때 뒤에 접속법을 쓴다, 이런 식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나오면 예시들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에스페로 게 땡가 모엔디아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문장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통으로 다 책에 있는 예시들을 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당시에 강독 수업이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강독 수업의 다양한 주제를 가진 글들이 이제 책에 있었어요. 뭐 역사, 문학, 의학 뭐 등등 진짜 다양한 주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정말 온갖 주제의 단어들이 막 쏟아졌거든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때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 주제의 단어들을 외우는 데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이 방법이 정말 좋았던 것 같은 게, 요즘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단어장을 그냥 막 사서 외우는 것보다 어떤 신문 기사라든지 어떤 글이라든지 그 글을 읽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문장이나 단어를 외우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단어가 이제 나열되어 있는 거를 암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억력이 좀 오래 가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되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스페인어로 된 기사나 글들을 읽고 거기서 이제 단어를 뽑아내서 공부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문법이든 단어든 암기를 통해서 굉장히 기초를 다지는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때 진짜 단어가 이상한 단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진짜 살면서 내가 이 단어를 쓸까 하는 그런 것까지 되게 외웠었거든요. 수능 영어 이제 공부한 분들 다 아시겠지만 내가 이 단어를 왜 알고 있는 거지 하는 단어들을 가끔 내가 알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이 시기에 정말 많이 외웠었어요. 무튼 이런 식으로 초반 1년은 거의 암기 위주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단어도 많아지고 제법 쓰기도 잘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법만 공부하고 단어만 외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화가 그만큼 이제 늘지가 않았던 거죠. 회화는 그냥 무작정 외우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로 직접 하는, 말로 내뱉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한 과정인데 그런 거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회화가 늘 리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었는데 한 그렇게 1년 동안 공부하고 나니까 그 다음 학기에 갔는데 이제 점점 스페인어권에서 공부를 하다 온 친구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회화 수업에 들어가면 실력 차이가 진짜 좀 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회화 수업에 갔을 때 2시간 있다고 하면 그때 진짜 한 5마디 했나?
정말 거의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제가 스페인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성적도 되게 나쁘지 않은 편이었는데 진짜 말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회화 공부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아, 나도 회화를 공부를 좀 해야겠다. 스페인어권 국가에 좀 나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스페인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휴학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으로 이제 어학연수 갈 준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2개를 했는데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하나 하고 그다음에 4시부터 10시까지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알바하는 데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은 2시간 동안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가야지 더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맨날 카페에 가서 단어장 하나를 가지고 하루 그 2시간 내내 단어만 진짜 외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왜 그렇게 약간 단어 외우는 거에 집착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제가 공부를 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단어장만 붙잡고 그걸 정말 열심히 외웠습니다. 제가 지금 그때 진짜 집착하면서 외웠던 그 단어장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되게 지금 보면은 되게 낡았거든요? 이게 ABC 순서대로 나와 있는 단어장이에요. 되게 지루하죠? 근데 이거를 오늘 A 몇 개, B 몇 개, C 몇 개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맨날 이거를 가지고 가서 막 공책에 쓰면서 이거를 이제 외웠었어요. 사실 이렇게 무작정 뭐 외우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진짜 열심히 차곡차곡 쌓아왔던 단어들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됐고 좋은데 문제는 균형을 맞춰가면서 공부를 해야 됐던 거죠.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부족했던 게 회화하고 뭐 듣기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고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공부했다는 게 개인적으로 제가 초반에 좀 아쉬웠던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암기밖에 몰랐던 그런 시기를 지나서 드디어 이제 스페인에 가게 됩니다. 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회화는 진짜 안 되는데 문법이나 어휘 레벨은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 실력보다 좀 높은 반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수업을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진짜 과장 없이 10% 알아들었나? 너무 제가 듣기 연습을 안 했던 거죠. 말하기는 둘째치고 알아듣질 못하니까 말도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수업 때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되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한 거지? 뭘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간 나는 돈을 버리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진짜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운이 되게 좋았던 건 제 수준보다 높은 반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아마 좀 낮은 반 친구들은 수업 이외에는 뭐 영어로도 대화를 많이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저희 반 친구들은 무조건 다 스페인어로만 얘기를 했고 어느 정도 이제 회화가 되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친구들 나갈 때 나도 나가 놀고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그 친구들이 쓰는 일상 표현 같은 거를 되게 관찰하고 따라해보고 그런 거를 되게 연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초반에는 홈스테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홈스테이 집에 스페인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3명이랑 항상 밥을 같이 먹게 되니까 맨날 무슨 말을 하나 처음에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아는 단어라도 이제 캐치해서 그거를 어떻게 좀 써보려고 엄청 열심히 계속 관찰을 하고 이 단어는 이때 쓰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되게 파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뒤에도 몇 달 동안 스페인어가 진짜 안 느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몇 개월 거기에 있다고 스페인어가 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친구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서 이때부터 스페인 라디오랑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몇 번 이야기하긴 했는데 그 LTV라고 하는 스페인 라디오 그거를 추천을 받아서 어플을 깔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시에 그걸 틀어놨어요. 그때가 이제 아침 뉴스를 틀어주는 시간대였거든요. 그날에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쭉 읊어주는 그 부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학원 갈 준비하는 시간 내내 그거를 그냥 틀어놨어요. 근데 뭐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그냥
계속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고 또 드라마도 내내 틀어놓고 그냥 스페인 드라마랑 그 다음에 라디오를 내내 그렇게 틀어놨습니다. 제가 현지에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루 종일 이제 스페인 사람들과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시간에 최대한 이제 스페인어를 많이 들으려고 했고, 첫 수업에서 제가 너무 알아듣지 못했다는 게 충격이 커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듣기에 집착을 하기 시작을 해서 듣기 공부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드라마나 라디오를 틀어놓고 공부를 하면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초반에 몇 달 동안은 전혀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단어들만 아는 거죠. 아, 지금 뭐 날씨 얘기 하나보다. 그냥 이 정도? 근데 처음에는 진짜 아예 그것도 몰랐으니까 그렇게 몇 달 해서 그것만 캐치한 것도 저는 나름의 성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던 도중에 제가 이제 학원을 옮길 기회가 생겨서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좀 소규모의 학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때부터 또 새로운 공부 방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들어갔던 학원에서 제가 처음 시작했던 공부 방법은 바로 이제 신문기사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제가 좀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신문기사를 여러 번 언급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학원에서 매일 여러 개의 신문기사를 읽고 문제를 풀고 해오는 숙제를 내줬었어요. 그리고 또 오후 수업에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반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앞에 나가서 PT를 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스페인어가 늘 수밖에 없었던 게 학원으로 옮기게 되면서 저에 딱 맞는 레벨이 없어가지고 조금 더 높은 반에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정말 스페인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수업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나 여기서 진짜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흐름을 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 말고도 신문기사를 몇 개를 정해두고 그거를 이제 집에서 소리내서 계속 읽는 연습을 했어요. 저는 이제 스페인 하면은 뭔가 강세랑 그 억양, 그 특유의 억양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따라 해보고 싶어가지고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뭐 단어도 정리하고 그 당시에 이제 문법 같은 게 있으면 아, 여기에 이런 문법이 쓰였구나 좀 필기도 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게 진짜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학원에서 공부했던 자료들을 무겁지만 집에 가져왔거든요. 완전히 다는 못 가져왔고 몇 개는 아마 버리고 가져온 것 같은데 한 이 정도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문법을 따로 빼가지고 파일화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였고, 그거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신문기사는 보시면 이렇게 환경 이렇게 해서 환경 관련된 신문기사 나오면 여기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학예술 해서 문학예술 나온 신문기사 있으면 여기에다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세분화해가지고 독해를 하고 공부를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주제별 단어 이런 것도 해서 단어장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수업 때 신문기사 공부했을 때 모르는 단어 있으면 여기다가 적어가지고 외우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기도 했고, 진짜 몇 달 동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수업에도 진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말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들이 어떤 표현을 쓰나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나 관찰하고 또 그걸 또 적어놨다가 쓰기도 하고, 수업 가기 전에 아, 오늘은 이 주제로 얘기하니까 이런 말들 좀 해봐야겠다 적어서 외워가가지고 실제로 써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수동적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라디오랑 드라마도 그냥 틀어놓기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거기 있는 걸 내가 소리내서 읽기 시작하고 거기 있는 걸 활용해서 내가 대화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한 4, 5개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전에 공부했던 7, 8개월보다 이때 스페인어가 진짜 많이 늘었어요. 이제 능동적으로 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더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싶고 더 레벨을 상승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많은 수업 자료들을 가지고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복학을 해서는 이제 그때부터 문법은 이제 시험에 필요하면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하고, 그때부터 듣기랑 말하기 그리고 좀 어휘량을 더 늘리는 데 치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공부 명목으로 이제 넷플릭스를 구독을 하게 되면서 스페인 드라마뿐만 아니라 뭐 남미 드라마, 영화 이런 것도 보기 시작했고 좀 더 다양한 스페인어 콘텐츠들을 접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정말 듣기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됐죠. 점점 쌓이기 시작하면서 귀가 정말 많이 뚫렸던 것 같아요. 스페인어가 속도가 진짜 엄청나거든요. 아마 스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평소에 말하는 건데도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속도가 엄청납니다. 물론 말하기도 중요하지만 알아들어야 대답을 하니까 듣기 공부를 정말 정말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면서 이제 듣기 연습도 하고 표현 같은 것도 나오면 따라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쓰는 문장만 계속 쓰게 되고 뭔가 정체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올해 몇 달 전부터 이제 단순히 콘텐츠를 좀 그냥 보고 소비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활용을 해보자 해서 대본을 뽑아가지고 따라하는 쉐도잉 공부 방법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공부 방식을 한번 정리드리면 첫 번째는 책을 통해서 문법이랑 단어를 무조건적으로 암기하면서 기초를 다지는 것. 두 번째는 원어민들 혹은 스페인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따라하기. 세 번째는 라디오나 드라마를 보면서 듣기 연습하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문기사를 통해서 소리내서 읽는 연습도 하고 어휘량도 늘리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드라마 쉐도잉을 하면서 실제 회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다양한 표현을 배우는 것.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워낙 요즘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채널이 많기 때문에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초반에 듣기랑 회화를 많이 병행하면서 하지 못했던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암기했던 것들이 다 소용이 없었던 게 아니라 지금 그것들이 많이 쌓여서 실제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신문을 읽거나 뭐 독해를 할 때 또는 드라마를 볼 때 모르는 단어가 굉장히 적어졌고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쉐도잉하고 있는 드라마를 예를 들면 지금 1회에서 5회 정도까지 벌써 왔는데 한 회당 모르는 단어가 적을 때는 10개 미만인 적도 있었고요. 아무리 많아도 20개를 넘은 적이 거의 없어요. 분명히 그때 열심히 외웠던 단어들이 저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고요. 가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계속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스페인어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람마다 본인에게 맞는 방식도 다르고 본인이 어떤 레벨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이 5가지 방법이 공부를 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면서 지금의 나에게 어떤 방법이 맞는지 또 도움이 되는지 계속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되게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저는 또 유익한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